자, 어쨌든 또 시작을 합시다. 시작해야지 이제. 일단은 원래는 지난주까지는 악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바꿨습니다. 이 악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민주건들은 잘 알겠지만 계속 하소연을 했는데 내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악마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왜냐면 자꾸 내 정보에 관련되는 게 어디로 가 있냐면 이 악마들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이게 자꾸 찾다 보니까 이게 이러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악마 이야기를 안 하는 대신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늘 얘기를 하지만 이 라이브로 진행하는 이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제가 힐링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힐링이 안 되고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역시 악마를 이야기하면은 내가 악마가 돼간다는 거를 그 진리를 이번에 한번 직접 체득을 하고, 그래서 4회 만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전격적으로 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시겠지만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톡톡 말해줘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제가 되게 어색합니다. 이런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을 어디다 두냐면 아동 청소년에 관련되어 있는,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미성년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미성년자들의 심리 문제를 어떻게 회복을 하고, 심리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고,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이 어떤 행복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아동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점점 심리 문제가 더 커지게 되면서 발생되는 이런 여러 현상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우려를 또 많이 표현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대책은 정말 많습니다. 대책은 정말 많고 이렇게 되는데 왜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예방법을,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들이 그거를 조종에게 갈 수 있는 그거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청소년 마음교육을 만들었었는데 딱히 뭐 활성화시키진 않았어요. 그냥 만들어 놓기만 했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 있었다가 이번에 한번 그럼 아이들 중심으로, 즉 아이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 해서 부모가 됐던 선생들이 됐던 부모 선생들은 일단 빼고 진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라이브긴 하지만 아이들에 관련되는 부분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악마 이야기를 전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채널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아이들도 함께 보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은 이렇게 전격적으로 악마 이야기를 중단하고, 그리고 아이들에 관련되는 이야기로 전환을 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잘 모릅니다. 되게 어색합니다. 많이. 그래서 일단은 3월달부터 저희들이 3월달 해봐야 내일 모레입니다. 3월 1일 지나서 3월 2일부터 해가지고 청소년 마음교육을 활성화를 하는데 주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근데 청소년 마음교육은 무료 공개합니다. 한국을 무료로 공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전체 무료 공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청소년 마음교육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완성이 돼서 홈페이지로 지금 현재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분들, 마더테라피 하시는 분들에게 청소년 마음교육을 공개 오픈해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는 있는 중이에요. 물론 이제 또 열심히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을 겨냥을 해서 일본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쨌든 심리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를 예방을 스스로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본적인 성과를 가지고서 영어권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차원 개념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 현재는 다 공개가 되어 있고 한국어로도 굉장히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이라기보다는 2년 전에 마더 테라피를 한번 공식적으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접었어요. 그때 마더 테라피 제가 접으면서 했던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9년 4월 달에 접었더라고요. 2019년이면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그리고 자사모라고 있었으면 옛날에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게 25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8월 달에 중단을 했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심리 상담,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했습니다. 한 11번 정도를 했는데, 이것도 2019년 8월 달에 또 제가 정리를 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이 했어요. 라이브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 관련되는 부분도 해보고, 정말 많이 했는데, 대부분은 어디에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자녀들에 관련되어 있는 엄마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조금만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아동 청소년들이 누군가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많이 해왔는데 엄마들이 별로 관심이 없은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화도 많이 났고 속상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접었습니다. 어차피 소기의 경읽기 말 그대로 진짜 어떤 거를 얘기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만하자. 여기서 내 입만 내 노력만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력을 나름대로 여기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안정이 됐고 비록 돈도 많지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뭐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청소년들의 아동 청소년들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들의 심리가 발달돼 가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하는 것을 한번 만들자. 즉 엄마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번 가져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청소년에 관련되어 있는 마음과 생각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상담에 관련되는 걸 많이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 관련되는 상담을 참 많이 했는데 뭐 상담으로 만났던 그런 아동 청소년들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들이 겪는 자기들의 어려움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냥 지체 없이 그냥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용으로 정한 겁니다. 톡톡 말해달라고. 그냥 놓고 하듯이 그냥 내가 답답하다 힘들다 우리 엄마는 왜 나 게임을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상담으로 만났던 그 청소년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들은 대부분 뭐 틱장애라든가 ADHD라든가 그 다음에 발달장애, 섭식장애, 그 다음에 뭐 조울증, 분노장애 진짜 우리가 들으면 무시무시하는 이런 장애들을 다 같다라고 판정을 내린 아이들을 주로 많이 제가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마더 테라피를 만들게 됐던 원인이 있었는데 아동 청소년들에 관련되어 있는 상담은 지금은 잘 안 합니다. 가장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하긴 했는데 좀 많이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아이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십몇 년 동안을 그런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무너뜨려 가는데 아이는 안 무너지려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아동 청소년들의 겪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라든가 문화
이런 관련되는 여러 가지 다른 점, 나라별로도 다 틀리지만 이 다른 거를 체감을 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는 그 이유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나 성장돼 나가는 아이들이 심리가 발달돼 나가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거의 전 세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냥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이것을 결국은 일본어로, 영어로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이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어디가 먼저 이렇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는 한번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심으로, 그래서 이 미성년자들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포커스가 다릅니다. 예전하고. 예전에는 엄마들을, 부모들을, 선생님을 대상으로, 그래서 왜 미성년자를 다루고 있는 채소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육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성장시켜가고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분들은 포기를 했고 들어와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 이제는 진짜 아이들이 부모님의 선생님의 그리고 친구들의 누구의 심리를 분석하는 능력, 그래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아이들에게 직접,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 스스로들이 가질 수 있도록, 결국은 부모로서 아이들에 관련된 마음을 볼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것이, 그때는 제가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중심으로 가게 되면 화날 일이 없어요. 왜? 당연히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씩 알려줌으로써 아이들 스스로들이 회복을 하고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게 청소년 마음교육입니다. 청소년 마음교육의 위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단은 만날 곳도 없고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일본부터 먼저 시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성과가 하나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영어권 나라로 다 진행을 또 해 나가고, 그래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제작을 해서 공개를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블로그가 됐던 홈페이지가 됐던 공개를 해서 어떻게 진행돼 나갈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해 나갈 거라는 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악마 이야기에서 그 다음에 아이들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이야기로 전환돼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첫 회니까 1회입니다. 1회.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주제보다는 가볍게 혼자 떠드는 시간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이들도 아닙니다. 제가 엄마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많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마음,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이 심리가 성장돼 나가는 과정에 대한 걸 이론 체계로 만드는 사람으로서, 마더 테라피를 만든 사람으로서,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경험을 기준으로 이 아이들과 같이 소통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아이들과 같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이제 서두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 아이들과 한 명이 들어오든 두 명이 들어오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좀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진행을 좀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청소년들과 아동 청소년과 연결되는 이 톡톡 말해줘라는 거는 아이들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진행을 해 나갈 때 참여를 한 명이 하든 두 명이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겁니다. 30분을 하다 그만할지 아니면은 1시간을 하다 그만할지 어떻게 될지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는 데까지는 해볼 건데,
물론 제가 필요로 하는, 그래서 상담했던 그런 내용들, 경험했던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듯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어디로 포커스를 맞추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톡톡 지금 하고 있는 이 라이브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요거를 기준에다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청소년 마음교육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무료로 보급합니다. 돈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온 것 중에 하나가, 어른은 심리 장애가 발생하고 심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고 고통이 발생하게 되면 자아 실현을 하다가 자기 행복 추구하다가 발생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이 대가를 반드시 받습니다. 받아야 다시는 이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은 자기가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들은 책임이 없거든요. 사실은. 책임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책임지는, 이게 시행착오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책임지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내가 심리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자아 형성까지 내 나름대로 시행착오의 과정, 보호를 받으면서 그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내 심리를 성장시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거, 그 능력을 만드는 과정, 이게 심리 발달 과정인데, 그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해가지고 심리 상담을 하거나 또는 치료를 하거나 뭘 하고 이렇게 갈 때는 청소년 마음교육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담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아이들에게는 안 받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문제 때문에 어른이 옵니다. 그럼 어른에게는 반드시 제가 돈을 제가 받았어요. 급여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오게 되면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 지금까지 제가 해오면서도 똑같이 가는 거지만, 청소년 마음교육은 목표가 아동 청소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당면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을 겪을 때 스스로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를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가 극복을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법과 해결법입니다. 이 예방법과 해결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바로 청소년 마음교육입니다. 청소년들에게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살아가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성장을 해가고 또 나름대로 또 자아실현을 해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지, 그거는 아이들의 몫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권리에 맞게, 그래서 무료 보급을 합니다. 무료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 관련되는 교육을 많이 합니다. 유료로. 왜?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유료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부모는 돈 내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이들을 위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에게 스스로들이 예방법과 해결법을 가져갈 수 있도록 무료로 보급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가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청소년 마음교육 홈페이지가 완성이 돼서 지금 현재 영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3개 국어를 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실제 강의에 관련 이 마음 교육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컨텐츠, 자료들, 기타 등등이 다 3개 국어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활성화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한번 이거를 무료로 전 세계에, 그래서 일본을 필두로 해서 그렇게 영어권 나라까지, 그리고
한국에까지 언젠가는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지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항상 이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문제 해결에 치료에 포커스가 맞춰서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항상 이 청소년들, 아동 청소년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늘 짐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막 계속 발생하는 걸 보니까 늦춰서 될 문제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본래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할 일은 하고, 그리고 여력을 이쪽에 청소년 마음교육을 무료 보급하는 쪽에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익도 필요 없고 어떤 명예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러고 나면은 제가 편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지금 임직원들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수익을 목표로 가는 개념도 아니고 알려지는 걸 목표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청소년들, 아동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를 어른들이 보호 안 해주니까, 부모가, 선생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해 주질 않으니까 너희들 스스로 보호를 해라 라는 그런 취지에서 바로 아동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청소년 마음교육을 무료로 보급을 하려고 지금 이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른들, 안 합니다. 제가 이 판때기 있어요. 판때기라는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큐시트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큐시트 딱 엎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써 있죠. 옛날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진짜였어요. 그때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여기다 이걸 쓰기 시작을 했어요. 쓰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큐시트 안 들고 하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랍니다. 왜냐면 저는 제 무의식을 믿는데, 이제는 그전에는 큐시트를 들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큐시트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즉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제가 좀 약간 변화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제 무의식을 믿어볼랍니다.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거는 한국어뿐만 아닙니다. 영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제가 좀 부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움을 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무료 보급이기 때문에 돈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들한테 뭐 알려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라, 그럼 알려줘라, 막 이런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저희들이 할 테니까, 어차피 무료 보고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저희들이 할 테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할 테니 하나만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청해. 여러분들도 이 사회를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 살면서 결국은 내 자녀들이 있잖아요. 내 자녀들 주변에 내 가족들도 있고, 굉장히 기본적인 단위만 생각해도 다 아동, 청소년들이잖아요. 이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 다 여러분들의 아이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만 생각을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러나 성인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어느 단체가 소속이 돼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신 분이라면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돈은 저희들이 하고 노력 능력에 관련된 거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알리는 거 저희들이 할게요. 대신 뭐를 도와주시냐면은 우리가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이 우리가 청소년 마음교육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진짜 무료예요. 조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려지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이 있던 뭐가 있던 인맥이 있던 뭐가 있던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들한테 어느 단체가 됐던 어느 조직이 됐던 언론이 됐던 방송이 됐던 어떤 기관이 됐던 어디가 됐든 학교가 되든 회사가 됐든 간에 다 좋다 이겁니다. 여기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있는 뭔가가 있어. 그러면은 이쪽에 누구에게 그냥 이메일만 알려주시면 돼요. 저희들이 보낼 테니까. 누구에게 한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저한테 메일로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만 해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돈하고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알리는 거 저희들이 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검증하고 마더테라피를 통해서든 뭐든 그걸 검증해 오는 것까지는 정말 잘해왔는데 저희들이 그거 외에는 이거는 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는데 이거를 못 찾, 즉 우리가 일명 얘기하면 컨택 포인트 개념을 못 찾겠어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주세요. 알려달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어떻게든 홍보 마케팅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번 요런 이메일을 한번 보내봐 주시면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것만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됐을 때 야 이런 게 있다는데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해도 됩니다. 왜?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청소년, 아동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스스로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능력 이거를 우리가 한번 아이들한테 만들어주자라는 취지로 그냥 무료로 지금 다 공개하는 예정이에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3개국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리는 것도 좋지만 해주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까지 원하진 않습니다. 대신 이런 곳에 한번 이 사람에게 한번 이런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인맥에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한번 이런 이메일을 한번 보내보시면은 이런 내용으로 한번 요 이메일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즉 저희들이 어디에 가서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의 청소년과 그 다음에 아이들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할 때 정말 이게 필요한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인맥이 됐던 어떤 조직이 됐던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이거를 한번 이쪽에다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한테 알려만 주세요.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 내에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청소년 마음교육이 최초에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는 우리 스태프에게도 다 얘기를 했지만 해외에 입양되었다가 파양돼서 한국으로 돌아온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에 적응을 못하고 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한번 예전에 꽤 오래됐어요.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도와드리지 못했던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영어로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은 다 완성이 돼서 그렇게 어떻게 갈지를 한번은 이제 기초는 다 만들어 놨으니 이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려주시면 어느 단체, 어디, 누구에게 한번 이메일을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근데 저희들이 찾으려고 들면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 보니까.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노력은 저희들이 할 테니까, 저희들이 주력으로 해서 할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라이브로 하는 곳에서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듯이 이야기는 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청소년 마음교육은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배우고 그리고 알아가면서 자기의 심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심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가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초로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어른들은 우리가 무너져 내려가더라도 아이들은 스스로가 최소한 어른들이 보호 안 해주더라도 지금도 보호 안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심리는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아이들이 정말 우리의 미래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궁금한 걸 질문해도 됩니다. 방향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거에서. 청소년은 몇 살까지로 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희들이 청소년 마음교육 있죠. 청소년 마음교육은 13세에서 19세용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는 그런 한국말을, 그러니까 언어를, 3개국어로 갑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은 빼고, 영어, 일본어, 그 다음에 한국어에서 3개 언어로 일단은 이제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세에서 19세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세부터 29세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19세에서 29세용. 그래서 두 가지 용도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지금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청소년은 몇 살까지 치나요? 저는 법적인 청소년 나이, 그 다음에 뭐 선거에 맞는 청소년 나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청소년 나이, 저 관심 없고, 중요한 건 13세에서 19세용, 그 다음에 19세에서 29세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13세부터 19세는 관계 적응기를 걸쳐서 자아 형성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 적응기와 자아 형성기에 있는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심리,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19세부터 29세는 자아 실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아 실현을 하면서 뭘 가냐면 조종 작업을 합니다. 조종작. 이제 사회 초년생 하면서 겪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들이 해결해 갈 수 있다. 즉, 심리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기초를 요 19세에서 29세용에서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분류되어 있다는 거, 그것만 참고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에 관련된 어느 걸로 들어오더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언어가 지금 현재 세 개로만 가는 이유는 저희들이 여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여력이 더 커지면 물론 다른 언어로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의 언어로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언어에 관련되는 교육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투여하라는 말 안 합니다. 그리고 투자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돈이나 노력이나 알리는 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이라도 저한테 십시일반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직접시 한번 보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해도 돼요. 질문 없으면 바로 마칠 거니까. 오늘은 이제 저희 일인데 뭐 일해. 어떤 목적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다음 회차부터는 예전에 아마 그 자사모를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줄여서 자사모인데, 그래서 맨날 제가 20회 넘어가기 시작하면 영상 지금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 관심 없겠지만. 그런데 제가 여기다 이걸 하나 붙여요. 안자를 갖다 꼭 붙여요. 화가 나다. 20회부터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녀를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밥 먹여주고 학교 좋은 데 보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제하고 해서 아이들을 정말 괜찮게 만드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게 아이들을 무너뜨린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접자, 그냥. 그래,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안 합니다. 대신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려고요. 아이들이랑.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 있는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그걸로 진행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거고, 물론 엄마들이 들어오고 부모님이 들어오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그걸 지켜보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는 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엄마들 중심으로 가고 선생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을 중심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마음교육을 저는 어떻게든 알리고 싶어요. 청소년 마음교육은. 돈도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알려지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알려주고 싶어요. 전 세계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들이 고민 상담하는 시간 아닌가요? 성인들을 위한 채널을 갖네요. 라고 얘기했죠. 오늘까지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것, 상담하는 것 아주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근데 오늘은 악마 이야기에서 갑자기 어제 제가 결정을 했거든요. 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갑자기 제가 악마 이야기에서 어디로? 이 청소년 아동 청소년 관련되는 이런 채널로 제가 전환을 하면서 이 방향을 바꾸면서 왜 그렇게 됐어야 되는지를 오늘은 그냥 설명하는 그냥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3시부터는 진짜 아이들 이야기를 가지고서 할 겁니다. 어른 얘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마음교육 광고하는 채널이군요. 청소년 마음교육 광고하는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치면 됩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첫날이니까. 어쨌든 청소년 마음교육 광고하면 목적이 있으니까 광고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이 청소년 마음교육을 진행을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너희들 왜 무료로 해야 되는데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엔 시작을 안 하는 겁니다. 한국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목적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일본으로는 갑니다. 외국 영어권 나라도 갑니다. 왜? 쟤들이 거기 가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하랍니다. 왜? 색안경길을 그고 자꾸 보니까 그런 분들만 만나봤나 봐요. 그래서 좋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 예전에 뭐 기업 아니죠, 학교라든가 이런 데 강연하고 프로세스 관련돼서 진행도 하고 청소년 마음교육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 한 학기 동안 최장 2년 동안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늘 듣는 얘기가 왜 하는데? 니들이 왜 여기 와서 이걸 왜 하는데? 그냥요. 애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냥 하는데?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할게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한 데가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목적을 갖지 않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구나.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니까 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동안 포기를 했어요. 그냥 그쪽을.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심으로 어떻게 얘기해 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암만 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과연 홍보하는 채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9세 미만이면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대상인 거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19세 이상 29세는 청소년 마음교육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이 지금 현재 이 라이브 방송이 취향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 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그 아이들이 무엇을 힘들어,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아형성기에 있는 아이들이 진짜 가면서 답답해하고 힘든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즐겁고 재밌는 거, 궁금한 거, 자기들의 의견, 성인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상담하는 거 한 번도 보신 적은 없죠. 저는 예전에 한번 왔어요. 아이가 ADHD인데 아예 결정됐어요. ADHD 약 먹고 있는 애예요. 11살인가 12살인가 해외에서 왔습니다. 해외에서 실제로 왔어요. 그래서 아이 옆에다 앉혀놓고 부모님 앉혀놓고
상담할 때 한술 가만 안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귀엽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래 조용히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 넌 계속 하고 있고 계속 얘기 듣습니다. ADHD는 아이들에게 병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몇 마디 하고 그랬더니 내가 하던 내 아이들이 지금 내 아이가 하던 행동들이라고 건강해서 그렇다고. 근데 왜 우리 눈에는 그게 ADHD로 보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줍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 관점에서 그냥 풀어만 줍니다. 저는 그렇게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9세 미만이 아니라 19세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송.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2 올라가는 딸아이인데 새학기 증후군이 심해요.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불안과 걱정, 친구들과의 관계를 힘들어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질문해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질문해야 하나요? 아이가 질문해야 되나요? 아이가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엄마가 질문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질문해도 되고 선생님이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듯이 할 겁니다. 아이를. 그리고 아이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그 영상을. 아이에게. 자, 새학기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한번 보죠. 새학기가 나타났을 때 증후군,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새학기 증후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새학기 증후군, 결국 뭡니까? 병증이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만든 거예요. 선생님, 왜? 아이가 적응을 못하니까. 자, 한번 보죠. 새학기야. 새학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친구들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뀝니다. 벌써 배우는 게 바뀝니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게 이제 나한테는 온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게 와야 돼요. 새로운 게 들어오면 행복하겠죠? 여러분들은 새로운 거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행복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행복하죠? 원하지 않는데 새로운 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불편해지고 걱정되고 두렵기도 하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학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에서 새 학기를 맞이하잖아요. 요 현재 학기 때 아주 괜찮은 애들은 새 학기 증후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힘들어 또 다른 새로운 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답답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들에게 하나를 안 알려줍니다. 뭐냐면, 자, 현재까지는 오면서 많이 힘들었어. 뭘로 힘들었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도 힘들었고, 선생님 때문에도 힘들었고, 부모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새학기가 되면 요 힘들었던 요게 바뀌어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 내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친구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또 왔고, 친구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선생님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하는 것도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그게 병이래. 근데 아무도 그게 기회라고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한번 오늘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걸 판 이렇게 갖다 놓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야,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더라. 자, 아이들이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새학기 증후군에 관련된 건 영상이 생각보다 몇 개 있습니다. 예전에 마더테라피 때도, 마더테라피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영상이 훨씬 나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엄마들의 관점에서, 선생님의 관점에서 제가 푸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한번 새학기,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데 왜 새로운 것이 너에게는 기회라는 거를, 왜 기회인지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면 애가 뭘가 생겨요? 그러면 설렘이 생겨요. 그냥 간단해요. 그 백장장 차이거든요. 그리고선 계속 가야 돼. 애는 계속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가야 된다고 그냥, 그러니까 막 시간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점점 더 힘들어져요. 알아요. 현실에 처했을 때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면 이건 아이들도 똑같지만 어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답답하고 힘들어. 그런데 나보고 새로운 뭔가를 또 하래. 새로운 뭔가를 하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지금도 힘든데. 그러면 여러분, 네! 그러고서 바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강요를 해요. 뭐라고?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이게 왜 증후군이 돼야 되는데요? 당연한 현상인데. 이거 병 아니에요. 새학기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혼란을 겪습니다. 혼란을 겪을 때 니들이 왜 혼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부모가 됐던 선생님이 됐던 이야기를 해주면요, 아이들은 전혀 달라집니다.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납득이. 나는 지금 힘든데 왜 자꾸 힘들어지냐고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게 왜 힘든지를 알려줘봐요. 그러면 안 힘들어져요. 이게 새학기 증후군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아이한테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돼요. 오늘은 직접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아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아이 눈높이. 다음부터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새학기 증후군뿐만 아니에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장에 있다, 뭐가 있다, 왕따가 있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시행착오. 심리가 성장돼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리가 성장돼 나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럴 때 자기 스스로들이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보호하는지. 누가 나 때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엄마한테, 왜 아빠한테, 왜 얘기를 못할까요? 왜 선생님한테 얘기를 못할까요? 이미 머릿속에 이상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심리를 가진 아이라면 가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보호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누군가가 이렇게 가면 무조건 신고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인 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로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이들도 인격체예요. 그래서 저는 아동 청소년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눈높이에 그들의 언어로, 용어는 잘 모릅니다. 용어는 잘 몰라요. 그들이 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줄, 잘잘못을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라이브 방송의 취지예요. 이전에 마음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 기타 등등 관련되는 건 다 어른에게 관점에 맞춰져 있어요. 어른에게.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에게 관점에 맞춰져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합니다. 네, 질문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새 학기를 겪을 아이들이 새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의 관점, 남자의 관점에서. 그거 다음 시간에 하지. 왜 그러냐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그래서 잘 사귀고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그래 그런 거를 나는 그래 어른들이 왜 물어봐 그거 본인들이 학교 갈 거 아니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준다. 그건 아이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직접 물어보라 그래. 직접 여기 와서 물어보라 그래. 그럼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저는요 남자인데요 친구 잘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라 그래. 직접 물어보라 그래. 궁금하면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러면 자세하게 알려준다 그래. 어른들은 묻지 마. 아이가 직접 참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은 부모가 그거를 대변인처럼 안 됩니다. 아까는 참석해서 들어줬잖아요. 참석해서 보라니까.
참석해서 봐. 그런데 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아이가 해야 될 일이거든. 아이 스스로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할 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 내가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물어보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들으면 그러네? 스스로가 배워가야 되는 건데 엄마가 부모님이 선생님이 배워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뭐야? 간섭하는 거고 꼰대질하는 거요. 안 돼. 그건 효용성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부모님이 물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라는 게 일단은 물어봐도 괜찮아요. 왜? 그거는 부모님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냐? 아이가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아이가 해야 되는 거다? 그럼 부모가 물어보면 안 돼. 아이가 물어봐야지. 오케이? 그게 아이 관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 재밌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잡혀가네, 이제 좀. 그럼 왜 아이가 부모한테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뭐 자기 어려움을 얘기할 적에 부모도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다 보니까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이한테 엄마도 한번 알아보고 내가 한번 알아보고 내가 그걸 이야기를 해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내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던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러고 그때 물어보면 그거는 맞아요. 왜? 엄마가 해야 되는 거니까. 맞잖아.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니까 엄마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런데 그때 아이 보고 뭐라 그래? 네가 직접 질문해. 이거는 또 아이는 엄마가 신뢰가 안 가는 거야. 그런 거 말고 아이가 진짜 집에서 애들 요즘 유튜브 끼고 살잖아.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온라인 이거 뭐 수업 뭐 하면서 이쪽 옆에다 게임 띄워놓고 게임하고 있잖아. 그거 안 하는 애가 더 이상해. 하라고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내가 여기다 이거 물어봐야지. 그냥 막 물어보라 이거야. 괜찮으니까. 왜? 자기가 궁금한 거니까. 자, 그런데 아이가 질문을 해서 내가 아이한테 알아보고 내가 답변을 해줄게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질문해도 돼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리고 뭔가 심각해진, 내 눈에는 그게 뭐요? 뭔가를 하기 전에 그때 이럴 땐 내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 즉 엄마나 부모님 또는 선생님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때가 될 때는 본인 물어봐도 돼요. 자기 거는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 관련되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는 아이들이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들어와서 질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동 청소년 다 그래요. 왜? 심리가 성장돼 나가는 과정에서는 누구에게나 흔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를 뿐이죠. 그리고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일을 더 키워버리니까. 그런 개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할 내용이 있고 엄마가 질문하고 부모님이 선생님이 질문할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야 될 거를 엄마가 대신해서 뭔가를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 질문은 노코멘트합니다. 왜? 그건 아이 눈높이가 아무리 들어가도 답 안 나와요. 왜? 엄마 기준으로 또 설명을 할 거니까. 참고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도 성인들처럼 공황장애가 나타날 수 있나요? 공황장애가 아니라 공황발작 증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애는 아닙니다. 성인들은 장애인데 아이들에겐 장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막 화내고 짜증 막 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뭔가가 조금 이렇게 받을 때 그거 막 진짜 막 거의 공황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애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조금만 조정해주게 되면 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조금만 조정을 해주고 알고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아이 금방 원래대로 회복을 합니다. 몰라서 회복을 못 시켜주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약을 먹일 거냐 뭐 할 거냐를 고민합니다. 왜? 공황장애라고 결정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심리장애가 없다라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접니다. 아이들. 근데 심리장애라고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 아이는 진짜 심리장애가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금방 시간 가네.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진행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포럼 할 때가 있어요. 심리 포럼을 1회부터 168회까지 168주에 걸쳐 가지고 심리 포럼을 할 때 20몇 회까지는 제 아들 딸이 왔었습니다. 제 아들 딸들도 그냥 와서 질문도 엄청 가지고 우리 심리 포럼 초창기 때를 보면은 아들 딸이 막 질문하는 내용이 막 있습니다. 왜 왔냐 안 해 물어봤어요. 재밌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 딸의 관점에서도 막 이야기를 막 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이제 어른 치료 이쪽 관점으로 제가 가다 보니까 아들 딸들이 재미없다고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런 개념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때는 정말 아이들도 막 오고 이래도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한번 저를 돌아보고 많은 거를 잃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년 전에 2019년도에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하도 색안경으로 비우면서 나를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확 접어버렸다가 다시 하는 거는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더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걸 만드는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 이거는 제 잡 일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마음교육 관련된 이거는 제 일이 아니라 그냥 제 의무입니다. 그냥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급하는 차원으로 홍보 마케팅 안 합니다. 홍보 마케팅 하면은 그걸 목적으로 가는 개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 안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신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이 그냥 만들어지길 바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강연을 참 많이 다녔는데 뭐 학부모 연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부모 연수도 많이 강연도 하고 아이들 상대로 해서 강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청소년 마음교육을 학교 현장에 아이들에게 적용도 많이 해보고 많이 했습니다. 그걸 다 없앤 이유는 계속 저한테 뭐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요. 억울했었어요. 나는 그게 아닌데 근데 글로 진짜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영역이 아니구나라고 그때는 사실은 생각을 했었고요. 하여튼 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초중 2학년 때부터 초중 2학년부터 중학교 전학하면서 아주 부모님들과 헤어져 살았어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성적이 아주 좋았는데 고중 2학년부터 친구들이랑 갈라지고 혼자가 된 집에 못 있겠더군요. 공황발작처럼. 어른이 된 지금 공황장애가 발작한 계기라도 되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요. 어른 얘기네. 마음 이야기에서 질문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초중고등학교 막 이렇게 다닐 때 이런 기회가 있어서 질문했더라면 참 어렵지 않게 정리정돈이 이렇게 됐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무엇을 했냐 그 과정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된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한 거를 아무도 해결을 안 해준 거예요. 자기도 해결 안 했지만 누구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만들어진 채로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관련된 거를 내가 하는 게 왜 나한테 그게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타나게 됐을 때 나에게 공황발작 증세가 나타난 건지 아니면 진짜 공황장애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즉 중고등학교 때 그 아주 간단한 거 작업이 안 이루어져 있는 채로 바로 자아실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거는 성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 이야기.
그러면 이제 또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오후 1시에 마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이야기 때, 지금 내가 성인이니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마음 이야기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왜? 아동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걸쳐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긴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시기에 겪을 때는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하나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크게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미 그 과정을 지나서 성인이 됐어. 그러면 말 한마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오늘 이 채널을 갈 때 오후 1시에는 마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성인 얘기입니다. 그때 질문하시면 제가 분명하게 답변을 아마 드릴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학교 수업이 거의 없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의 통제가 사라지며 페이스로 타 지역의 친구들과 연락하며 가출 이렇게 그래요. 울컥했네요. 마음 이야기 다시 질문합니다. 네, 꼭 마음 이야기 때 꼭 다시 질문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 즉 미성년자일 때 질문을 했더라면 아마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왜 그랬는지 뭐가 된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고 뭐 되고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당사자니까. 그때 그거를 가지고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회복이 되면서 건강한 성인으로 올 수 있었는데 그게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성인이 된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에 내가 왜 없었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나타난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성인에서 해결되는 것과 그 다음에 성장할 때 해결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죠. 지금 나에게 문제 생겼어.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옛날에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아니에요. 영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애들이 이제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해줄 겁니다. 어쨌든 학교 수업이 거의 없습니다. 아닌데 이제 우리 3월 요번부터는 다 등교하고 뭐 하는 거 이제 시작하잖아요. 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폐해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걸 전 세계 다 알아요, 지금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걸. 그래서 어떻게든 가서 학교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온라인으로만 갔을 때 오는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 심리가 무너져. 지식 공부는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뭘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심리가 성장돼 나가는 이 과정에는 온라인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나중에 애들이 관련돼서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이 거의 없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의 통제, 이게 또 문제예요. 학교는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데가 아닙니다. 학교는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아이들이 지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부터 뭐를 합니까? 감정에 관련되는 이 조절하는 능력도 같이 배웁니다. 또 하나는 학교라는 조직. 우리가 가정은 조직이라고 하질 않아요. 가정은. 그러나 타인과 관계되는 곳에서 최소한의 관계에서 규칙을 배워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통제라는 개념으로 해요. 통제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통제가 아니라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대학을 좀 더 넓죠. 사회적 개념, 자기의 자유로움. 그런 걸 통해서 또 이제 배워가는 거거든요. 성장돼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 통제가 사라졌다. 통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걸 아이들이 배우는 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페이스북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굉장히 많죠. 그런 걸 통해서 만나자 뭐하자 다 지역으로만 해서 가출하고 그건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다 그러진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가출 안 하고도 잘 지내는 아이들이 있고 건강하게 잘 가는 아이들도 있고 가출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가출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도 거기다가 연결을 해버리면 안 돼요. 보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 이어서 또 참고를 해주면 되는데, 술, 담배를 하며 부모의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의 아이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제 소개로 마더 테라피도 시작했는데 현재 보이는 아이의 모습 때문에 마더 테라피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 울고 아이가 들어오면 붙들고 빌기도 한답니다. 저도 사춘기 아이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어봐서 아는데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도움이 되는 말씀 좀 해주세요. 첫 번째, 마더 테라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더 테라피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근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를 넘어가 자아형성기로 들어갔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적용하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꾸준하게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이런 반응이 와야 된다는 목적을 딱 갖게 되면 그건 마더 테라피가 아니라 아이를 더 안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뿐이에요. 마더 테라피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부모가 술, 담배를 하고 부모가 이렇게 가고, 예전에 한번 저한테 아마 이거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들 소식을 제가 안 물어봐서 그런데 저한테 왔습니다. 고등학생이. 엄마랑 같이 왔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한테 너네랑 딱 2가지만 약속하자. 내 엄마네 설득할 테니까 2가지만 약속하자. 첫 번째, 범죄 안 저지른다는 약속 하나만 하자. 왜? 평생에 걸린 문제니까. 이거 하나만 약속하자. 두 번째, 내 아프지 않는, 다치지 않는 거. 내 몸을 다치지 않게 하는 거. 요 2개만 약속을 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 엄마 설득해 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아이가 뭐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하면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어쨌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안 돼, 안 돼라고 계속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더 엇나갑니다. 또 하나, 그 아이의 엄마, 지금 이거 그 지인이라 그랬잖아요. 가까운 지인이 직접 들어와서 물어보라 그러세요. 그 지인이 울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면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사람들 하나요? 안 하죠. 왜? 내가 힘드니까. 내 아이들은. 그래서 내 아이들이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질문할 때는 친구, 지인, 누구의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본인 얘기하세요. 본인 얘기. 그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본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다. 그럴 때 아이들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관점이 어른의 관점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관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내용은 직접 물어보세요. 근데 아이들이 혹시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내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답변을 그때 줄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답변을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답변을 줄게. 조금만 기다려. 요래란 이게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한번 꼭 물어볼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직접 물어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내가 그때 요런 채널이 너희들 이렇게 하는 요런 채널이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 헐. 그러면서 그 아이가 와서 이제 궁금한 건 이제 그 아이가 거기서 물어볼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엄마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왜? 엄마한테 물어보면 나름대로 해결이 되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왜 부모님한테 이야기 잘 안 합니까? 왜 아이들이 문 닫고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100번 얘기해봐야 어차피 해결 안 된다는 걸 애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해요? 선생님한테 100번 얘기해봐야 자기 문제만 더 커지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근데 아이들은 그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더 테라피는 아이가 뭐 이걸 하면은 애가 좋아지고 그런 생각을 버려야 진짜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양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커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사는 거를 원해서 양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조금 어긋나면 내 뜻대로 조금 어긋나면 애들 쥐어 잡고 그 아이가 참 건강하게 크겠어요. 앞으로 아이들한테 이거 다 알려줄 겁니다. 아이들한테. 왜 제가 엄마한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는 왜 짜증내고 화를 낼까요? 그러면 엄마를 어떤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 보면은 그게 보여요. 애들 눈에.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하구나. 애들이. 그래서 애들한테 위로받으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네, 아이들의 관점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한다 그랬죠. 얼마나 어른들이 왜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지를 아이들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이날 한 번은 끊어야 돼요. 아이들에게로. 모르는 것 치곤 대가가 너무 큽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답변을 제가 그래서 회피한 겁니다. 왜? 다른 사람 얘기니까. 내 얘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자사모 때는 엄마 중심이기 때문에 자사모 때는 다 답변해 줬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지금은 아이 중심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자녀들 중심으로, 즉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가 갈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엄마나 선생님이 자기에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거를 질문하는 건 제가 오케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에 관련돼서 아이들 스스로들이 질문하고 이렇게 가는 것 또한 답변을 드립니다. 근데 너무 옆집에 있는 애가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이 있는데요, 그런 거 제가 답변 안 합니다. 이게 자사모와 지금 다른 점입니다.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그냥 오늘은 그냥 어른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라고 공표하는 시간이다. 왜냐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순 악마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것 뿐이거든요. 혹시 일본에 있는 애가 일본어로 직접 질문하는 일본어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일본어 답변 가능합니까? 통역은 해주신답니다. 우리 여기 일본어 직접 하시는, 일본 관련돼서 일본 심리교육원의 우두머리이자 일본어로 되어 있는 청소년 마음교육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 제작했어요. 다 작성했고. 그리고 일본에 직접 갈 겁니다. 거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질문하시면 일본어로 질문하시라 그래요. 그러면 딱 보고 통역해주면 제가 설명드리면 설명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마음교육도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욕심낸다고 얘가 영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너는 영어 청소년 마음교육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 백날에 답 안 나옵니다. 자기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똑같아요. 심리에 영향 주는 거는 똑같아요. 언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언어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해외에서도 아마 볼 겁니다.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 좀 일찍 나갔어. 이민을 갔다든가 이렇게 돼서 내 아이가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훨씬 편한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은 영어 청소년 마음교육 하면 됩니다.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이미 오픈돼 있어요. 회원가입하면 등업하고 뭐하고 이거 관련 책에 다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무료지? 혹시 개인정보 아예 받지도 않아요. 개인정보 받지도 않아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위에 필요한 분들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요. 알려드리고 그냥 오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거 물어보시라는데 본인이 필요한 걸 물어보시고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아이들이 뭐 한다 그러면 반드시 아이들이 물어보게 하든가 아니면 엄마나 부모님, 즉 물어보는 사람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라고 해서 그리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부터 오후 3시에는 제가 아마 상담 제가 했던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전에 아이들을 만나고서 제가 했던 진짜 에피소드는 정말 많습니다. 에피소드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그때 겪었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걸로 이제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뭐 해야 되고 어른들 얘기로는 제가 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어른들이 궁금해서 그리고 정말 내가 이걸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왜? 그거 아이들이 봐도 진즉에 그렇게 가야지 라고 아이들 스스로도 알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뭐 그래도 악마 이야기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관련되는 거는 정말 한 템포만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 템포만 놓치면은 저는 그래요. 아이들한테 뭐 심리 무슨 교육 뭐 이렇게 하면서 돈 받는 사람들이 좀 솔직히 물론 목적은 다 있겠지만 그건 지식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을 다룰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서만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제 길만 갈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궁금한 내용들은 질문하셔도 되고 혹시나 지금 아동 청소년들이 만약에 이걸 보고 있다면 그냥 어떤 거든 한번 저게 진짜 그렇게 가나 안 가나 한번 물어나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가는지를. 혹시라도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걸 보면서 아 나도 궁금하면 물어봐야지 해서 그냥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청소년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청소년기를 잘 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막 이렇게 가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아동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상담과 그 다음에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 문제 해결에 관련되는 부분을 그 오랜 시간 동안 해왔고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강연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누구보다도 자서모가 됐던 마더테라피가 됐던 뭐가 됐던 이 관련되는 걸 만든 사람으로서 그냥 그 눈높이에 맞도록 즉 마음의 관점에서 그냥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한번 건강하고 행복하게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지를 아이들 스스로들이 찾아가게끔 그래서 문제를 예방을 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스스로가 그거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어차피 어른들은 기대하지 마세요. 모르니까. 어른들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도를 하세요. 청소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톡톡 말해줍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아 청소년, 아동, 소아 청소년들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어른들 얘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아이들 이야기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